목표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잃지 마라. 산을 오른다. 짐승처럼 망설임도 없이. 땀범벅이 되어 오직 정상을 목표로 오를 뿐이다. 오르는 동안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테지만 오로지 높은 곳을 향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늘 하는 일이든 하나의 것만 탐닉하고 다른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같이 우매한 짓을 때때로 저지른다. 일의 경우 매출 향상만이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인 양 착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일하는 의미를 잃고 만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언제나 반복된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이해타산적인 행동만을 중시한 나머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인간적인 것조차 모두 쓸모없는 짓이라 간주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잃게 되는 일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높아지기 위해 버려라.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말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다. 강해지기 위한 악과 독.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란 나무. 그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거센 바람과 거친 날씨가 없었다면 그 같은 성장이 가능했을까? 벼가 익는데 호우와 강한 햇살, 태풍과 천둥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을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가급적 없는 편이 나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건전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탐욕, 폭력, 혹은 모든 의미에서의 불리한 조건과 장애, 이것들은 대개 역겨움과 분노의 씨앗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없더라도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같은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사람은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된다. 물러서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 모네가 그린 전묘화는 가까이서 보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상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그려진 대상의 윤곽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다. 가까이에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렷이 보인다. 소용돌이를 구성하는 축이 무엇인지 확연히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킨다. 사상가라 불리는 사람은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일에서 굵직한 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어 단순화하고 어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라. 주변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마다 고개를 들이밀면 결국에는 공허해질 뿐이다. 역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수많은 일에 간섭하는 사람도 있다. 호기심은 자신의 능력을 꽃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 자신이 관계할 방향을 착실히 파악하고 그것에 전념하면 훨씬 현명하고 충실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라.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구라 생각하고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란다. 자신을 상대해 줄 친구를 절실히 바란다. 막연한 안도감을 찾아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왜 그런 것일까?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한 것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친구를 아무리 많이 그리고 폭넓게 가졌다고 해도 고독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 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사모미디어에서 출간된 초역 니체의 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을 엮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며 철학과 종교에 관한 해설서에 있어 명쾌함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독서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니체의 명언 중 232편을 담아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기존 니체를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게 엮어진 책으로 독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며 일본 역대 최대 2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 사회에서 무난하게 살아가기 위한 나를 만드는 충고가 아닌 오로지 제대로 된 나 자체를 발견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무엇보다 온전한 나를 위한 삶을 먼저 찾아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 특유의 날카로움은 잃지 않으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읊조리는 그의 말에는 현실의 감성이 묻어나죠. 때문에 이러한 니체의 말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초역 니체의 말은 232편의 짧은 글이 10개의 주제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 기쁨, 삶, 마음, 친구, 그리고 세상과 인간, 사랑, 지성, 또 아름다움에 대한 명문장들이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니체의 철학이 내 삶 안으로 생동감 있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1844년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괴짜 철학자 니체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통해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리나 선, 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도덕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그의 사상은 그래서 삶의 철학이라고 불리죠. 유럽 사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 권력의 의지 등 날카로운 독자적 사상에 의해 하이데거를 비롯한 20세기 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니체는 격변의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를 코앞에 두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니체 철학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초역 니체의 말 2권으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사지였습니다.